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대한민국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 정말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영상인데, 왜냐, 심각한 문제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도 문제가 아니라 벌써 한 십몇 년 전부터 문제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저출산 문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좀 바탕으로 하는 혼인율도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출산율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명이고 서울 쪽 기준 말씀, 서울은 0.59명이에요.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여러모로 안 좋아요. 남녀한테 안 좋아요. 남녀한테 안 좋은데 남자한테도 안 좋지만 여자한테 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이 자녀,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올라가면서 여자분들 일자리 유지되는 게 많거든요. 여자분들이 이 출산하고 일자리가 상당히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애들 돌보는 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 분야 이쪽에 여자분들 일자리가 많아요. 여자분들 일자리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학원, 그리고 교육계통. 이거 학습지도 다 여자 아닙니까? 과외도 여자죠. 근데 애들이 안 태어나면 출산이 떨어지면 그분들은 어떻게 일자 유지하실 겁니까? 다 여자 아닙니까? 남자가 없어요. 까놓고 얘기하자면. 여러분 남자 유치원교사 봤습니까? 남자 학습지 교사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직업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긴 힘들겠지만 숫자는 줄 거예요. 왜냐? 가르칠 애들이 없다 보니까. 그럼 누가 손해볼까요? 객관적으로. 여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물론 남자도 손해보는 게 있어. 남자도 이제 세금보다 많아지겠지. 근데 여자가 손해보는 게 더 커요. 근데 여자분들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신들이 받게 되었던 그런 이제 부작용들, 저출산의 부작용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등장할 텐데. 근데 출산이 떨어지는 거 여자분들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 들으면 욕먹을 수 있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떨어뜨렸다고 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욕먹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게요. 보통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여자분들 듣기 나쁠까봐 얘기 안 하는데 저는 다이렉트로 얘기하겠습니다. 출산이 떨어지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결혼 허들이에요. 결혼 허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결혼 허들을 누가 높였을까요? 누가 높였을까? 지금 우리가 결혼하기 위한 조건의 허들이 말도 안 돼 올라갔어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저희 부모님 때 결혼할 때하고 지금 우리 세대에 결혼할 때와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극명하게 많이 벌어져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들이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누가 올렸을까? 결혼 남녀가 하는 건데. 누가 올렸을까요? 여자분들이 올렸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이거 인정을 안 해. 그럼 여자분들이 이거 왜 올렸을까요? 그 여자분들 특유의 그 비교하는 마인드, 질투심 때문에 올라갔어요. 질투심. 여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 결혼할 때 남들만큼 해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 가면 나도 아파트 가야 돼. 주변 사람들이 뭐 돈 얼마 버는 남자와 결혼하면 나도 그런 남자 만나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 특유의 질투심 때문에 그래. 남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남자도 질투가 있어요. 있는데 결혼 단계에서까지 그 질투심을 느끼잖아. 남자들은. 남자는 보통 일자리나 뭐 월급 같은 걸 질투심을 느끼긴 해요. 있어요. 남자도. 근데 결혼까지 가서 질투심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걸 결혼 제도에 끌고 와요. 지도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안 좋아도 어떤 결혼하신 분들 레벨에 맞는 그런 사람 만나길 원해. 자기 능력이 떨어져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지 몰라요. 막 여자가 능력이 좋은데 뭐 난 돈 많은 사람 만나겠다. 난 괜찮다고 봐요. 근데 여자 중에 그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안 좋으면 자기가 만난 남자도 그만큼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내 주변 또래는 다 뭐 아파트 시작을 하는데 나는 왜 어떻게 그러면 전세 시작을 하냐. 주변 또래는 나 어떻게 보기 이렇게 얘기 나와.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딴 여자가 다 있어. 지는 해오는 것도 없으면서 질투심만 가득해가지고 그동안은 받아줬는데 지금은 점점 안 받아주고 있잖아 추세가. 오히려 그런 분들이 거르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러게 약간 속물근성만 가득하고 뭔가 좀 하이퍼감이와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결혼 시장에 점점 아웃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혼 허들도 문제가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자녀 양육이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남자 월급 500 벌어도 남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남자가 600, 700 벌어도 저축 안 하는 집 많아요. 진짜로. 저축 안 하고 사신 분들 많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잘못입니다. 왠지 아세요? 보통 돈 관리 누가 합니까? 대부분 여자가 합니다. 전 주부의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밖에 나가서 돈을 번다? 그게 아니라 남편이 버는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쓸데없는 낭비 안 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최대한 어떤 주방의 물건이나 살림살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쓸데없이 나간 돈을 막게 하고 그리고 남편이 버는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돈을 저축하고 아껴 나가는 거. 그게 주부 역량인데 그런 주부의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600, 700 벌어와도 저축 안 하고 그냥 그 생활 수준에 맞춰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원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교육비가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것도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물론 우리나라 교육제도 문제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자의 질투심이 이 결혼제도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문화에서도 이 거품을 많이 올려놨어요. 왜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자녀를 키울 때 옆집에 누가 어떤 학원 보냈다고 하면 아 옆집에 그냥 쟤들 학원 보냈구나 하고 무시하면 돼. 근데 옆집에 학원 보냈다고 하면 자기 자식도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꿀리면 안 된다고. 그런 경우 정말 많아.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아줌마들끼리 모여있으면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저기 학원 좋다 하더라. 우리 학원 저기 보낸다 하면 그 얘기 듣고 또 자기 자식한테 학원 저기 가라고 이것저것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어릴 때 공부 그렇게 빡세게 해본 적도 없고 학원 다녀본 적도 없잖아. 근데 주변 또래들 학원 보내니까 자녀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보내잖아요. 물론 자녀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학원 3개, 4개씩 보내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원 3개, 4개씩 보여요. 그래서 밤늦게 집에 와.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어린 나이 때 그렇게 빡세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막상 성인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안 해봤잖아.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녀를 위한 교육이죠? 그래서 저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솔직히 말하면 여자분들이 좀 기여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 깐다, 무시한다 얘기 듣겠죠. 그런 얘기 들어 할 만 해야겠어. 그러니까 출산율이 걱정되는 건 뭐겠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 그 돈이 왜 많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까? 어디서 상담금 지출이 많이 들어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보통 돈을 여자가 관리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비용도 여자가 지출을 하잖아요. 남자 학원 보내라는 경우는 없어요. 애 키울 때. 애 키울 때 학원 보내라고 강요하는 쪽은 대부분 엄마입니다.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지. 그래서 지금 뭐 결혼할 때 결혼 허들에 대한 거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자녀 야유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거품, 이런 것도 사실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많이 조장을 했어요. 왜 그걸 몰라? 왜 그 논점 흐리게 만든 겁니까? 그래서 이 거품을 내리지 않으면 출산율은 안 올라가요. 근데 이 거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결혼할 때 아파트가 기본 조건이 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왜 자녀들 학원 3, 4개씩 보내야 되고, 왜 남자가 5배 이상 벌어야 되는지, 이거 누가 요구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남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과거와 비교했을 경우 결혼 비용이나 이제 가정을 꾸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이걸 누가 올렸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뭐 특정 선배 마음에 안 들어 얘기합니까? 웃긴 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미디어에서 해줘야 되는데 정작 미디어에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미디어에서 정말 뜬구름전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원인이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서 원인이 있다고 자꾸 이상한 식으로 자꾸 논점 흐리게 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욕먹어. 특정 기준 뭐라 한다고 욕먹습니다. 뭔가 세상이 이상해. 뭔가 바른 말 하면 욕먹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뭔가 근거에 맞는 얘기하면 욕먹어요. 기분 나쁘다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 하는 게 까임의 대상이 되는 작금의 사회, 공감합니다. 어찌 될라 이러는지. 어찌 되긴요. 나중에 그런 분들 두고두고 욕먹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욕먹겠죠. 지금 당장은 제가 욕먹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제가 계속 욕먹을 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욕먹을 건지.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태 파악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지는 거겠죠.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인생 잘못되라. 그래, 한번 골로 가봐라.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태 파악해가지고 현명하게 살아라.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헛짓거리 하지 말고 자기가 뭘 해야 최선인지를 좀 구분하고 살아라.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여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여자분들끼리 얘기하는 건 정말 현실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이 없잖아. 여자분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각자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그러다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거야, 이게.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이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실을 파악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사실 저출산으로 가게 되면 결혼 못하는 남녀가 많아져요. 이거는 기정사실하지 않습니까? 결혼 못한 여자들이 많아지는 거잖아. 남자도 많아지고. 근데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 여자가 객관적으로 불리해요. 엄청나게 많이 불리합니다. 나이 먹어서 답이 없는 분들, 생계 유지가 안 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럼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남자들이 결혼에 등을 걸었을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고 나서 본인들이 어떻게 결혼할 때 스탠스를 쳐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막무가내 요구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들으려고 하잖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악순환 연속이잖아. 악순환의 연속. 자꾸 골로 가는 거죠. 나이 먹을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얘기 안 듣는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들을 분이라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 여자분들도 지금 뭔가 이상한 데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 할 것만 잘 생각해서 가면 결혼할 수도 있고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거 보면 결혼 기회 놓치고 답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